로이터 통신하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네. 인터뷰했습니다. 인터뷰를 했죠. 예. 근데 여기에서 지금 예. 두 가지 문제가 지금 현안으로 불거졌어요. 예. 하나는 중국과 대만의 문제. 네. 하나는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문제. 네. 네. 이걸 로이터 통신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어떤 대답을 하냐에 따라서 한미 정상회담에 예. 영향을 줘요.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 발언이 좀 길지만 그래도 그 발언의 핵심을 얘기하면 중국 대만 간의 관계를 모르니까 중국 대만 간의 긴장은 무력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생긴 것이다. 네.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이러한 변화에 절대 반대한다.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문제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인 문제다. 자, 이런 말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이거 괜찮대요. 보니까 러시아 하기에 달렸다. 네. 그런 말도 했어요. 그러면서 민간인에 의한 대규모 공격이나 학살, 네. 심각한 전시국제법 위반 등 국제사회가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네.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심각하게 발전한다면, 커진다면이라고 전제를 했죠. 네. 자, 물론 이제 전제가 있는 발언이었는데 사실 소신은 느껴지는 발언이에요. 네. 그리고 원칙이 정해져 있는 발언이고 네. 또 이런 발언이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네. 지금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바로 발언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당사국인 중국에서는 지금 그 어려운 중국어 그 사자성어를 썼는데 뭐 말참 끼어들어서 말참견을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식의 이제 반응을 좀 보였어요. 반응을 보였다가 또 중국 외교부 측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불장난을 하면 다 죽을 다 것이다. 죽을 것이다. 네. 이건 한국 정부를 이렇게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시점상으로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노리고 한 발언이에요. 네. 근데 불장난을 하다가 다 죽을 것이다. 말로 들으면 이제 좀 섬뜩하잖아요. 근데 이게 중국 정부의 아주 관용화된 발언이에요. 예, 이게 우리한테만 한 게 아니에요. 예전에부터 많이 했어요. 예전에 시진핑이 직접 했었어요. 미국 상대로. 그 대만 얘기만 나오면 네. 이제 이런 말을 해요. 근데 한국 정부에서 중국 대사를 초치 네. 불렀잖아요. 네. 부르니까 이제 이렇게 대사를 불러가지고 항의를 할 때 중국 정부가 보이는 반응도 언제나 정해져 있어요. 뭐냐? 아주 엄정한 교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최근에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윤석열은 하나의 성과를 거둡니다. 그동안 대만 문제만 간섭하는 중국은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요. 네. 그러면서 대만은 우리의 내정 문제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는 그건 유엔의 인정이에요. 그러니까 유엔에서 대만을 축출시켰지. 네. 자,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고 이게 평화적인 해결을 바란다. 이거에 대해서 문재인도 똑같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문재인은 평화적 해결을 바란다고 했고 윤석열은 무력에 의한 해결을 바라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화법은 다르지만 문재인이 그 말했을 때도 중국에서 불장난하면 다 죽는다 이 말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한마디도 안 하는 것들이 중국을 건드렸다 하면서 노발대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엄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국은 우리와 인접한 나라고
우리가 문화적으로 깊은 관련이 있는 나라고 최근까지 우리가 경제적으로 중국을 이용해서 이 성장을 해온 것도 명백한 사실이에요. 네. 그러나 이제는 중국이 우리의 경쟁국이 돼가고 있고 그 엄청나게 기록했던 대중국 무역학자가 이제 적자로 돌아섰어요. 네. 네. 여러분들 코로나 이전에 한국 화장품을 중국 아줌마들이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공항 그 입출국장 보면 막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이 아모레 퍼시픽이 그냥 네. 막 주가가 그냥 엄청나게 인기가 좋았었잖아요. 네. 특히 뭐 이렇게 뭐 피부를 뭐 눈처럼 만든다는 뭐 설모 뭐 이런 것들 같은 거. 근데 코로나 때 이제 다들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그 다음에 이게 교역이 끊기니까 네. 그래서 이 코로나가 해결되고 한한령이 해결되면 다시 화장품이나 이런 게 많이 팔릴 줄 알았는데 안 팔려요. 안 팔릴 거야. 왜? 그 나이에 중국이 다 만들었어. 네, 중국이 좋은 거 많이 만들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 중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은근히 무역 규제나 보복 같은 일종의 보복스러운 짓을 많이 했어요. 그건 이제 싸다고 관련되는데요. 결정적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 여러분 중국은 대만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나 무력으로 해결되길 원치 않는다. 저도 그래요. 응? 그리고 여러분들 그 바보 같은 놈들이 한번 결정하고 저희들은 중국 인민혁명을 높이 치지만 네. 그래서 중국의 그 인민혁명지도 많이 답사를 했지만 명백하게 장개석의 지분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한일전쟁에서 일본군을 물리치는 데는 마오보다도 장개석이 훨씬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그렇죠. 응. 무력적으로 마오의 사실은 앞서 혁명은 있었으니까. 오로지 장개석군하고만 싸웠고 물론 일본군하고도 전쟁을 많이 한 것도 안 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근데 저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고 그들이 평화적으로 통일하기를 바란다 그겁니다. 벌써 일주일에 재작년 통계로 비행기가 본토와 대만 사이 그 양안 하늘을 500회 이상 이제 출항을 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중국이 대만을 녹여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역 방법은 원치 않는다. 이런 말을 했고 북한 문제처럼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까지 이제 윤석열이 감히 문재인 같으면 못할 말을 했어요. 근데 어떤 성과를 얻어냈냐면 중국이 그렇게 신경질 반응을 보이면서도 북한 문제와 대만 문제는 다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동안에 대만에 대해서 얘기하면 미국이 하건 누가 하건 불장난하다가 타주건 이런 식으로만 나왔다가 이번에 중국 정부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가 대만을 무력으로 공격한다는 건 괴담이다 해가지고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중국 정부가 한쪽으로는 한국을 응징하는 발언도 있지만 한쪽으로는 자기들 변명하는 발언도 하게 만들었다 그겁니다. 이번 윤석열의 발언이. 예. 자, 그런데 중국 정부는 이걸로 한국 정부를 지탄하기 전에 이 중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놓고 얼마나 대국답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가를 생각해봐. 네. 중국 정부도 알아. 한국이 사드를 원치 않았지만 미국의 강압에 의해서 났다는 걸 알잖아. 네. 그러면 지들이 대국이라면 미국한테 먼저 비판해야지. 미국한테는 소국을. 또 쫑금 못하고 한국을 그냥 겁주고 보복하고 한국 한한령이라는 그 한류 금지령을 내려가지고 모든 무역을 이렇게 차단하면서 지들 필요한 반도체는 쏙쏙 수입하고 수출하고 그랬어요. 그 사이에도 또. 그래 내가 그래도 역시 사람은 강해야 된다. 한국 반도체가 강하니까 반도체는 하나도 규제 못했어. 딴 건 다 규제하고. 지들은 그래놓고 대만 문제가 무력으로 해결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정도를 가지고 그러는 건 이건 대국답지 못한 태도고 이건 오만한 거야. 중국을 이렇게 오만하게 만들었던 것은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해찬이가 특사로 갔잖아. 특사는 국가 원수를 대신하니까 1대1에 관제해야 돼. 근데 이해찬이 어디다 앉혔어?
완전히 자기 수강생 앉히듯이 옆으로 이렇게 앉혔잖아. 시진핑 가운데 앉고. 그랬잖아. 문재인은 또 지가 현직 대통령이고 이재명이는 새로운 대통령 후보니까 1대1로 맞먹게 앉아야 돼. 근데 문재인은 중국한테 그렇게 당해놓고 또 이재명이 앉힐 때 또 이렇게 앉혔었잖아. 에이, 대농절한 놈들이야, 보면. 다들.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세상에, 그냥 두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발언, 이거에 대한 이재명의 거짓 선동, 살인 수출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세상에, 러시아가, 대량 학살을 범한다든지 국제전시법을 어길 경우에, 이대로 있기만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미 무기 지원을 하기로 결정난 것처럼 거짓으로 뭉치면서 하는 말이 재고를 요청드린다. 결정나지도 않았는데 결정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거짓 선동을 하고 있어. 근데 내가 요즘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소련 편들고 러시아 편들면 그게 세련된 것 줄 아는 이 바보 진보들. 여러분들, 이라크를 침공한 미국을 우리가 비판했다면 우크라이나 침공한 러시아도 비판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인간이지. 우리는 미국의 우크라이나 침공 심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중동 폭격을 비판했어요. 네. 무슨 그 미국을 비판할 때는 반미에 각을 뜨니 포를 뜨니 했다가 러시아 무슨 소련이 무슨 나치를 무슨 뭐 해소하기 위해서 침공을 했다 바보 같은 놈들. 침공이 나치는 또 사람도 아니야? 얘네는 국내에서도 모자라서 국외 문제도 내로남불이야. 그러면서 무슨 뭐 그렇게 말입니다. 무슨 러시아를 뭐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그게 무슨 세련된 것처럼 하는 이 모양지. 심해요. 그리고 애들도 뭐 우크라이나 응원한다 이러면서 지금 말입니다. 무슨지 모르겠어. 어차피 이 세계 정세가 신냉전 체제로 전환되고 있고 지금 유럽이야 나토니까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한다고 해. 네. 최근에 일본. 네. 지금 일본이 미국 시장에서 한국을 이기려고 기시다가 우크라이나 방문까지 갔죠. 했잖아. 네. 호주 앞장서가지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지금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 28개국에서 이미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데 아직도 한국은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비실비실 중간에서 이러면 뭐가 생겨? 응? 이걸 무슨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고뇌 끝에 이런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을 거야. 그것도 전제를 달고. 그렇죠.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 있을 경우.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자존심들을 좀 가지세요. 자존심들을. 응? 자, 여러분들 러시아 세상 지금 근현대사에서 러시아만큼 우리한테 나쁜 짓만 많이 하고 좋은 짓을 하나도 안 한 나라는 없어요. 러시아 이것들이 뭐 응분의 뭐 대가를 치를 것이다. 교정국으로 간주하겠다. 뭐 경제 제재한다. 뭐 육갑들 떠는데 지금 말입니다. 네. G7 국가가 전면적으로 러시아 수출을 지금 중단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네. 저도 되게 궁금한 게 네. 이렇게 막 그 속된 말로 러시아를 되게 빨아주고 있는 민주당을 보면 우리가 네. 러시아한테 경제력이 그러니까 모든 면으로 봤을 때 도움을 받고 있는 게 뭐예요?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게 뭐야? 사실 말입니다. 한국 기업 한 150개가 이제 러시아에 가가지고 초코파이도 팔아먹고 뭐 라면, 신라면도 팔아먹고 네. 그런 거예요. 조금도 팔았어요. 네, 근데 이제 팔도 도시락. 사실 그런 건 있는데 보세요. 지금 이 미친놈 중에 박종수라는 놈이 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급 보직을 가졌던 놈인데 이놈이 그 미친놈 채널 방송은 힘들다에 나가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한국이 러시아 독극물 암살 타깃이 될까봐 걱정이다. 이런 씨발놈. 이런 미친놈이 미친 새끼. 이런 우리 선동. 좀 욕을 자제하자. 이런 선동. 그리고 이런 선동을 하면서
이재명이는 살인 수출이다. 자, 여러분들 엄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선 말기의 치욕을 기억합니다. 네. 그때 모든 제국주의 강대국들이 굶주린 이처럼 한국을 물어뜯었어요. 네. 그 중에서도 대한제국의 재정과 조정을 제일 치사하고 더럽게 약탈해간 놈들이 러시아예요. 아관 파천이라고 고종 하나 숨겨주는 걸로 네. 해가지고 그걸 기화로 얼마나 빨아먹었어. 온갖 이권들을 빨아먹고 네. 조선이 결정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 러시아 아관 파천 직후예요. 네. 러시아가 그렇게 다 해먹고 나니까 일본이 쉽게 을사득약을 할 수가 있었던 거야. 그 러일 전쟁도 그렇잖아요. 아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세요. 1921년 자유시 참변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응? 자유시 참변. 그 자유시라고 별칭이 붙어진 뭐 알렉시에프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를 러시아에 가 있던 이 더러운 첩자 사회주의 그 독립군, 그 새끼들은 독립운동도 하나도 안 해. 맨날 러시아 안에 붙어가지고 부안으로만 하던 새끼들인데 한국 독립군이 청산리 전투로 위기에 몰리니까 일로 들어오면 너희들한테 이 자치구 해방군을 허용하겠다 하고 살살 꼬셔가지고 한국 독립군이 1000명 이상이 갔잖아. 네. 갑자기 러시아와 합작한 얘들이 한국 독립군들에게 무장해제를 요구하니까 무장해제를 요구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기관단총으로 갈겨가지고 한국 독립군 1000명을 도살한 놈들이 러시아 놈들이야. 그것뿐이야. 1937년 어떻게 했어? 20만 고려인들 네, 강제 이주. 조선독부들 네.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키는 가운데에서 굶어 죽고 얼어 죽는 화물차에다가 그냥 짐실작 실시해가지고 3만 명의 부녀와 어린이들이 아사하고 그 맨 땅에 가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그냥 퍼 부어놓으니까 거기서 그냥 손톱으로 원 땅을 긁으면서 그 땅을 개척했죠. 개척했다. 여러분들 우리 거의 우리 모임에서 그때 저 고려인 묘지 갔었어요. 어? 그 고려인 묘지를 안내했던 한국계 여성이 자기 할아버지들이 이런 곳에 와서 이런 꼴을 당했다는 걸 우리를 통해서 알고 오는 길에 버스에서 막 울어요. 그 여성이 막 엉엉. 어? 스탈린 그놈이 어떤 짓을 했어? 조선인 20만 명을 그렇게. 네. 자, 그러고 나서 러시아 놈들이 우리한테 지금 러시아 놈들이 우리한테 내정 간섭 우르네. 미친 놈들이야 지금. 얼마나 나쁜 놈들이야. 1990년에 노태우 정부에서 한소 수교할 때 예. 강대국이라는 새끼들이 한국 등쳐가지고 얼마나- 30억 불 맞아. 강제 차관 얻어가지고 그 돈 다 써먹고 못 갚으니까 무슨 고물 비행기. 고물 헬리콥터. 무기로 바꾼다고 보면 불금 사업인지 더러운 놈의 새끼들이 러시아 놈들이야. 네. 내가 볼 때 무엇보다도 지들이 내정 간섭 6.25 전쟁에서 한반도 전역을 인명살상했던 T-34라는 탱크는 어디 거야? 소련 거 아니야. 개자식들. 지들은 탱크 보내가지고 우리 한국 조선 사람들 한반도 인민들을 그렇게 죽이게 만드는 데 했던 놈들이 우크라이나다가 무기 조금 보낼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지들이 이렇게 노발대발해? 나 참 별새끼들이 말이야. 이제 우리 한국도 발언할 건 해야 돼. 지금 늦었어. 그래서 윤석열이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걸 이용해가지고 정말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죠. 우리가 러시아와 중국을 바로 보고 가급적이면 저는 반북도 반대하고 반일도 반대하고 반중도 반대하고 반러도 반대하고 가급적이면 친하면 좋아. 하지만 수양보들 히듯이 이것도 좋습니다. 저것도 좋습니다. 황희처럼 이건 외교가 아니야. 네. 기회주의와 모성을 혼동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발 그 잘난 체 하면서 함부로 이 국제 문제, 외교 문제를 재단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